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단언컨대 제가 대한민국에서 무역영어 시험을 가장 많이 응시한 사람입니다. 2024년에만 무려 12번의 무역영어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4번, 8월에 4번, 11월에 4번 전부 응시한 거예요. 그럼 무역영어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2020년 이후 무역영어 시험이 상시시험으로 전환되고 2024년 역시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상시시험인 상황에서 무역영어 시험에 대한 평가는 수험생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무역영어 시험과 현재의 무역영어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문제은행 시험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출에서 그대로 출제되는 건 몇 문제 안 되고 전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역영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 자격정보 서비스 통계표를 보면 두 가지 특이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시시험으로 전환되어 1년에 3번이던 시험이 최대 52번까지 늘어나면서 실제 예상대로 응시자 수는 증가하였는데 접수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만 해도 2만 명 가까이 접수를 하였지만 실제 응시자는 1만 명 정도입니다.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접수한 사람의 반만 응시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험이 딱 연 3회로 정해졌을 때는 시험일에 맞추어 접수는 하되 준비가 안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시험으로 전환된 후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볼 수 있다 보니 접수자는 높은 확률로 응시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시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접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합격률은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상시시험 전환되기 전에는 그래도 30% 이상을 유지하였고 40%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2023년과 22년은 10%대, 2021년은 20%대로 실제 문제 난이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24년도는 더더욱 합격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시험은 1년에 딱 3번, 딱 정해진 날에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접수 기간이 되면 접수부터 합니다. 아직 시험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일단 접수는 합니다. 정기 시험은 실제 시험일에 응시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응시를 하더라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최소 30% 이상이었습니다. 상시 시험은 시험 준비가 된 경우에만 접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접수자 대비 응시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합격률이 10%대이면 체감적으로 시험이 2배 이상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상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은 무엇인가요? 수험생이 궁금해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문제은행식인가요? 문제은행식 맞습니다. 이는 상공회의소에서도 공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로 엄격하게 문제 유출이 금지시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같은 문제가 무한히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보인다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은행식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상시 시험으로 전환 후 공개되지 않은 문제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험을 보게 되면 뭔가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 같기는 한데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시험을 보다 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기출 문제를 봐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상시 시험으로 전환되기 전 2020년까지 공개된 기출은 총 119회차입니다. 무역영어 시험은 1967년부터 시작된 아주 역사가 깊은 시험입니다. 정확하게는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하지 아니한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설마 기출 문제 119회차를 다 분석하는 수험생은 없을 테니까 무작정 기출 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겁니다. 실제 시험을 보고 문제를 기억한 후 확인해 보면 100회차 초반대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몇몇 문제는 90번대 회차에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럼 적당히 3년치 기출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요. 최소 6년치는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나요? 사실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지만 변형되어 출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명 동일한 문제 있지만 원래의 문제가 맞는 것을 고르시오였다면
변형된 문제는 이제 선지를 변경하여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문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면 이제 동일한 문장을 가지고 중간에 괄호를 뻥뻥뻥 쳐놓고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되는 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문제 은행식을 오인하여 문제와 정답만을 기억하면 된다라고 오인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요 보기가 왜 정답이고 요 보기가 왜 정답이 아닌지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꼭 여러 번 봐야 되나요? 사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여러 번 응시할수록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토익이 그렇죠. 누군가는 토익 한 방에 만점 가까이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토익을 볼 때마다 이제 100점씩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사실 토익은 여러 번 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시험을 여러 번 볼 때는 이번 회차에 틀린 문제를 기억해서 이제 다음번에는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도 틀리면 그건 그것대로 낭패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이거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랑 똑같아. 근데 내가 지난주에 정답을 뭐라고 했더라? 근데 뭐가 정답이지? 이러면 안 돼요. 무형영어 시험은 매년 5월, 8월, 11월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데 5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응시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한 달을 한 세트로 해서 반드시 같은 상공회의소에서 같은 시간대 4번 연속 응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번에 나온 문제가 또 나오네? 이 문제가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렇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갈수록 문제가 반복되면서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과 동일하게 2024년 역시 상공회의소에서 정식으로 5월, 8월, 11월에 시험이 있음을 공지하였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같은 상공회의소에서 같은 시간에 4주 연속 응시하면 마지막 4주차에는 어지간한 문제는 이미 봤을 정도로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형영어 시험이 왜 문제 은행식이라고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주 시험에 응시하는 건 너무 돈이 아깝습니다. 내가 상공회의소 문짝을 몇 번을 갈아줬는데 상공회의소 문짝 그만 갈아주고 싶어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강의가 있고 강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매주 시험에 응시하고 트렌드를 분석해서 강의에 반영하는 그리고 교재에 반영하는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쌤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무려 12번의 시험을 응시하고 12번 모두 합격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떨어지면 진짜 대참사예요. 매년 이렇게 매번 시험을 보면서 무형영어 시험의 트렌드를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광고 좀 하겠습니다. 10년 이상의 강의 노하우와 시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유일하게 시험의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최고의 무형영어 교재 묶음사 무형영어 1급. 기출은 최소 6년치 총 18회차의 기출문제를 해석하는 유일한 무형영어 기출해설서. 그리고 매주 시험이 끝나면 바로 다음날 진행되는 최고의 특강,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험을 분석해주는 강의 FTA 관세무역연구원 시크릿 특강. 뱅크 페이먼트 올리세요. BPO 이 문장을 보고 이제 밑줄 쫙쫙쫙 4개 거놓고 틀린 거 고르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분명히 운송 계약과 관련된 비용은 은행이 당연히 책임지지 않죠. 그래서 손해배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요, 그만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과거에는 무형영어 시험이 국제무역사 시험의 하위 호환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국제무역사와 무형영어는 같은 무역이라는 과목을 공유하지만 공부 방법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항상 모두의 합격입니다. 합격 수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건 묶음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해 주세요. 안녕!